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3일 오전 11시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호의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다른 보수 인사들이 위로하고 온 것을 들어서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도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들은 당원 게시판 사건을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 하면은 한동훈과 장동혁 사원 붙이기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자는 사원 붙이고 사원 말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의 진실이 뭐냐?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쓴 글이 있느냐? 가족이 쓴 글은 과연 그 내용이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냐?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는 게시판 글을 쓴 적이 없다. 쓴 적이 있다고 발표한 것은 이거는 조작이었다. 이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게 기자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원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마치 어떤 미친 사람이 해는 서쪽에서 뜬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해는 동쪽에서 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지금 사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자가 팩트 파인딩, 팩트 체크를 하지 않으면 사움판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이 출입 기자들은 쓸데없이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하면은 다른 거는 다 그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기자 56년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은 시비 판단은 간단해집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될 사람이 기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글을 쓰지 않았다. 가족들이 쓴 글도 문제가 없다. 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것은 이건 잘못되었다 하는 판단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는데 이 사실관계를 적당히 듣고 장동혁 쪽은 이렇게 주장한다.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한동훈 측은 이렇게 주장한다. 그건 대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짓말과 사실을 동급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사원 붙이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장동혁이 단식을 하니까 목숨 건 단식이라고 하면서 키워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결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 결집이 됐어요.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 떨어진 걸로 나오고 오늘 방금 발표된 한국갤럽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요게 사실이죠. 즉 장동혁을 띄우는 국민의힘 정치부 기자들은 세상 돌아가는 데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알아도 엉뚱한 방향으로 기사를 쓰다가 여론의 큰 흐름을 놓치고 있다. 역사의 낙오자가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외교 부분에서는 상당히 실용적인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은 거꾸로 극우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론의 심판이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전문가 홍영림 전 조선일보 기자의 오늘 분석을 소개해 드리는 게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 방금 올렸네요. 23분 전에. 한국갤럽도 MBS 전국 지표조사입니다. MBS도 국민의힘 지지율 장동혁 체제 출범 후 최저치로 하락. 오늘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민주당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주 전 26%, 일주일 전 24%에 비해 계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후 최저치입니다. 어제 메이저 4개 조사회사 공동 MBS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로 현 지도부 출범 후 최저치였습니다. 민주당보다 절반 수준인 것도 한국갤럽과 비슷합니다. 지난 14일 새벽 국민의힘 윤리위의 제명 결정 전후로 1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사이의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은 한국갤럽이 26에서 22%로 떨어졌고 MBS에서는 23에서 20%로 떨어진 사실도 동일합니다. 그 사이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있었지만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서는 오늘 한국갤럽조사에서 적절하지 않다가 34, 적절하다가 33%였습니다. 유보 33%. 특히 중도층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가 37%, 적절하다 26%로 크게 적절하지 않다 여론이 높았습니다. 윤리위 제명 결정 직후 특정 정당의 내부 문제에 대해 전례 없이 14곳의 언론이 일제히 자해이자 뺄셈 정치라며 비판적인 논조로 사설을 썼습니다. 언론들이 지적한 대로 자해 정치의 결과가 여론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밑바닥이 어디인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죄 징역 23년 선고, 다가올 2월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 예상, 이 겹쳐가지고 한동훈의 극우 노선은 이제 넘을 수 없는 장벽에 부딪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몸을 상해가면서 단식을 해도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정치인으로서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추종 노선이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고 여기서 탈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더 깊이 빠져들어가가지고 계엄을 반대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조작된 사실을 근거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은 흐리멍텅하게 기사를 쓰지만은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래도 제정신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장동혁보다 극우파보다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보다 우리 국민들의 판단력이 훨씬 더 정상적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내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내란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결정한다면은 진짜 보수가 행동을 개시해가지고 장동혁의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내란 정당으로 해산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